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록물 가치 개발론, 기록 오늘을 담아 어제를 빚다 그 3주째를 진행할까 합니다. 오늘의 얘기는 그냥 간단합니다. 기록 관리의 역사. 물론 이 동영상을 통해서 기록 관리의 역사를 쭉 설명하자는 것이 아니라 기록 관리라는 것이 지난주에 우리 기록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기록의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하고 기록의 생성 과정에 대한 어떤 가설적 얘기를 했다면 이번 주는 기록 관리는 왜 생겼을까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기록 관리가 왜 생겼을까 얘기보다는 기록 관리라는 행위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기록은 자연 발생적으로 또는 경제적 인간의 인위적인 욕구에 의해서 생산되기 시작했고 매체가 발전하고 문자가 생기면서 기록이 이제 급성장을 하는 과정에 그 관리 필요성이 생겼다는 것이죠. 관리 필요성은 상당히 개인적인 욕구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왕이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국가의 전체 규모라든가 납세를 위한 자료라든가 인구라든가 군대라든가 행정이라든가 법률적 얘기라든가 물론 그것도 훨씬 이전하는 것은 이제 종교적 얘기, 천재지변에 대한 대처 얘기, 자연과 우리가 처음에 조화하는 과정에 자연의 그 외경심 속에서 자연을 어떻게 하면은 순응하고 자연을 좀 더 예측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기륭 화복에 대한 얘기에서 종교도 성장했을 것이고 그 종교와 관련된 많은 결국 기록은 이렇게 전승에 대한 얘기로 이어졌으라고 봅니다. 전승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족적을 남기고 흔적을 남긴 것이 후세에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기를 기대한 것이고 나의 존재를 각인하는 작업이었다면 그 조금 더 확장되어지면 현세에 내가 갖고 있는 권력이라든가 내가 갖고 있는 행동이라든가 내가 갖고 있는 권위라든가 이런 것들의 힘을 좀 더 통제하고 그 힘의 공권력 나가서 객관성을 담보하게 한 작업이 기록이라는 것을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뭐 완전 일반화된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도서관의 역사와 기록관의 역사는 거의 같이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서관의 역사를 배우다 보면 초기에 나오는 도서관의 역사는 세 개가 하나로 묶여 있다고 합니다. 소위 도서관의 기능, 아카이브의 기능, 박물관의 기능이 한 덩어리였답니다. 그러겠죠. 그 당시 그런 자원들을 놓고 갔을 때 그것을 애써 구분할 만큼 많지도 않고 그것에 관심을 갖거나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집단도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모여 있다가 어느 순간 박물 기능이 이제 떨어져 나가죠. 박물 기능이 떨어져 나간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다루고 있는 자원들이 형태가 지식 자원, 소위 기록 자원들과 기록이 아닌 것들, 소위 우리가 실물 자원들로 나눠뒀다면 실물 자원의 관리 방식과 기록 자원의 관리 방식은 조금 더 달랐을 테니까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분화되어지고 나중에 기록 관리도 우리가 순수하게 도서관이라고 말하는 부분과 어떻게 보면 사실, 증거, 역사, 문화와 관련된 기록물로 쪼개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기록관리의 역사를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진화와 자연스러운 분화와 자연스러운 독립성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어떤 조직이든 어떤 행태든 한번 발생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갖고는 자기 DNA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 속성을, 자기 개념화 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자기 본질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기록 관리도 그와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소위 인간이 갖고 있는 자기 욕심, 통제권이라든가 그러니까 정치권이라든가 종교라든가 문화사회의 통제력들을 가질 수 있는 특히 세금에 관련된 문제, 뭐 법률에 관련된 문제, 이제 좀 성장하면 이제 문학에 관련된 문제도 나면서 그러니까 폭넓게 기록을 얘기할 때는 그런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기록 관리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생활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관계에 내 삶의 질을 보장해주고 내 삶의 방법을 정의해줄 수 있는 그런 규정적인 것들, 규범적인 것들, 거기에 증거적 가치를 갖는 것들이 작동하겠죠. 대부분 조직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생산되어지고 유지되었을 것이며 그 조직이라는 것이 결국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조직이 거의 초기에는 많았으리라고 보는 것이 그게 가장 큰 힘을 가졌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록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관리의 역사를 쭉 얘기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체계화되어졌는가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시대에 우리가 무엇에 가치를 두었는가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록에 얘기할 때 가장 중요시 여긴 것은 그것의 진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증거적 가치를 가졌을 때 그 증거적 가치는 왜곡되거나 훼손되지 않고 그 오롯이 원본 자체가 보존되어지고 그 원본 자체가 사실에 근거해서 만들어졌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검증하고 그것을 인증하기 위해서 누가 생산했는가와 누가 생산했는지가 분명히 드러나는가에 대한 얘기, 생산되어진 기록물들이 훼손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았는가에 대한 얘기, 그런 것들 중심으로 만들어졌겠죠. 그리고 기록물들은 기록과 기록의 관계 속에서 그 기록물이 갖고 있는 진실성들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기록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얘기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특히 역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실제로 문헌을 통해서, 논문들을 통해서 기록 관리 역사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면, 우리가 교환으로 만들어놓은 파워포인트 자료도 한 번씩 들여다보면서 여러분이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 기록의 힘이 어떻게 확장되어졌는가? 전 근대를 넘어오면서 기록이 우리의 지금 현재 이만한 가치를 만들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교과서상에는 프랑스 혁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나오고 있고, 그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소위 일반 시민들이 기록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기록들이 어느 누구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행동이 아니라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상대가 있는 서로 어떻게 보면 공정,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고, 그 발전 과정에 보면 기록은 누가 만들었는가에 따라서, 어느 조직이 만들고 어떤 목적에 만들었는가에 따라서 그 사실을 바라보는 시각이 지점이 다를 수 있다는 얘기를 나눕니다. 특히 조선왕조실록에 들여다보면 조선왕조실록에 만들어진 과정을 놓고 봤을 때 그 과정은 임금이 즉위하고 그 임금이 죽을 때까지 기간 동안 사관에 의해서 사초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매일의 기록들이 생산되어지고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쌓여가는 과정에 임금은 관여하지 못하고 그 사관원에서 그런 기록들 쭉 모은 다음에 임금이 승하고 나면 그걸 모아서 이제 회의를 열겠죠. 어떤 기록을 남길 것인가. 아마 그 회의하는 과정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현재 선대가 왕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의가 제일 먼저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 왕이 어떤 왕인가를 정의하고 그 왕의 정의가 되어지면 그 왕의 업적들이, 그 왕의 행태가 편년체로 쭉 또 그것이 어떤 사건별로 모아서 정리를 하고, 가능하면 그 왕의 업적이 드러나는 작업들, 그 왕을 비판하고 견제했던 세력들이 했던 일들, 그 속에서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 기록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한 사건이 두 개의 시각을 갖고 표현되어지는 문서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건은 특정한 시각에 의해서 완전히 통일되어지고 통제된 채 제작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런 역사적 사실을 들여다봤을 때, 기록이라는 것 자체가 완벽하지는 않겠구나 라는 생각도 갖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래, 결국 우리가 과거를 해석할 수 있고 과거를 현재 투영해 볼 수 있는 그 유일한 창이 기록뿐이 없겠구나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마 현재에 와서는 그런 기록물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 특정한 조직과 집단에 의해서 어떤 편향된 기록만 생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층과 다양한 시각의 기록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록들이 후세에 가면 굉장히 많은 견제와 굉장히 많은 그 다양성을 드러내 줄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그 과정에 그래도 우리가 조직적으로 기록을 관리하는 것이 결국 힘이고
역사이고 정통성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한 번쯤 가져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일 수도 있죠. 그래, 기록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기록 관리에 관심을 갖는 집단일수록 그 조직, 그 기관은 자신의 정통성과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상당히 정당화시키는 행위를 충분히 해갈 수 있겠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의 업적과 더불어 자기의 과도 기술함으로써 자기의 정당성을 보다도 자기의 어떤 업적을 보다도 드러내는 일이 될 수도 있겠다. 우리가 글을 보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없이 좋은 내용만 들어갔을 때는 우리는 이것을 허구가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삶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 삶을 갖고 있는 굴곡과 그 조직이 생산해내고 보존했던 기록물에 보여주는 내용들이 어느 정도 그 사람의 공감대를 타지 못하면 저 기록은 상당히 왜곡되었을 거라는 해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건전하기 위해서는 그 조직에 견제하는 세력들에 대한 힘도 권한도 보장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동도 기술되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게 아마 그동안 우리가 기록관리주의 역사를 들여다보면서 발전해온 것에 대한 얘기들. 그래서 기록이 순수하게 증거로서 자기 행위를 담보하는 행위로서만 의미를 갖는가, 더불어 이제 그것이 시간이 경과했을 때는 물론 과거의 역사로서 증거로서 그것이 나의 행위를 담보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의 다양성을 드러내는 하나의 창으로서, 문화의 창으로서도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문화의 창들은 아까 인생이 갖고 있었던 굴곡처럼 우리 역사가, 우리 민족이, 우리 어떤 조직이, 우리 어떤 국가가 갖고 있는 이 흐름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특히 과거의 얘기이기도 하고 현재를 드러내주는 창이 되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방향이 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록 관리의 역사는 기록이 생산되어지고 발명되어지고 기록을 생산하는 과정 속에서 그것이 조직적으로 관리되어질 필요성, 결국 그것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한다든가 집단의 어떤 충성심을 만들어낸다든가 통일성을 만든다든가 체계적인 자기 부를 관리하는 뭐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출발해서 조직이 갖고 있는 정당성을 드러내는 행위, 그것에 대한 증거적 가치, 그 속에서 다양성에 대한 견제에 대한 얘기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드러나는가에 따라서 시대마다 조금씩 달라져 오고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는 뭐냐면, 그럼 지금 우리는 기록에 대해서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미래의 기록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 기록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기록이라는 것은 그 매체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매체의 발전은 기록의 성장을 촉진하는 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이 결국 텍스트 중심의 기록에서 이젠 음성, 영상, 심지어 그 어떤 인간의 생각까지도 담아내려고 하는, 물론 그 뇌파란 형식이 기록의 방식은 다양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하나의 그 코드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중간에 끼워넣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디지털 얘기하면 바이너리를 얘기하고 바이너리는 0과 1로 되어진 조합을 얘기하는데 그 조합이 글이 되기도 하고 그림이 되기도 하고 소리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 굉장히 무의미해 보이는 0과 1의 조합이 특정한 소리, 문자, 그림, 영상 또는 더 나아가서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제어 코드로 작동한다는 것을 놓고 본다면 우리가 어떤 형태든 간에 남겨진 것들은 어떤 식으로 해석이 가능한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코딩하느냐는 그런 매체 또는 기록 그 수단의 성장과 밀접하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생각들이 우리의 갖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봤을 때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결국 기록 관리라는 것은 기록이 갖고 있는 속성과 기록의 의미가 어떤 식으로 관리되어지느냐, 아니 어떤 식으로 전개되어지느냐에 대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각에서 보는 것을 기록 관리라는 말을 쓸 뿐이고
아마 개개인의 시각이나 다른 시각에서 보면 기록은 자연스럽게 자기를 드러내는 증거적 가치와 자기를 드러내는 하나의 표현으로서 존재할 것이다. 그런 것들이 기록과 기록이 모여서 어떤 맥락을, 컨텍스트를 구성하게 되고 그 컨텍스트가 그 조직의, 그 집단의 또는 개인의 어떤 현재를 담보하는 방법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조직 중심의, 기관 중심의, 국가, 정부 중심의 그 조직적인 관리 행위가 이제는 개인에게까지 미쳐서 과거의 개인의 기록 관리는 그냥 순수하게 개인적 행동으로 치부되어지고 넘어왔지만 아까 말씀드린 기록이라는 것은 항상 상대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기록을 잘 보존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집단이 갖고 있는 우월성 또는 그 집단의 정당성을 담보한다면 그 속에서 움직이는 많은 조직원들에 대한 얘기 또는 그 상대되는 조직에 대한 서로 갈등 문제 그런 것들 역시 똑같은 균형 잡힌 시각에서 쳐다본다면 다양한 기록들이 존재할 수 있겠다는 얘기죠.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보더라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삼국시대의 역사에서 두 나라가 신라와 백제, 백제와 고구려, 고구려와 신라가 서로 싸웠을 때 남겨진 기록물에 의해서 누가 이기고 지고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고 경우에는 자그마한 전투가 누가 이겼니 졌니의 얘기도 시각에 따라서는 다르게 표현되어 줄 수 있고 큰 통에서 놓고 본다면 신라가 전체를 통일했어 라는 큰 맥락 속에서 각각의 행위들이 갖고 있는 의미를 전부 신라를 중심으로 한 해석으로 신라를 위한 것일 수도 있고 신라에 반하는 얘기지만 결국은 신라에 흡수되어지는 그 과정으로 전부 해석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다른 시각에서 쳐다본다면 그 속에서 많은 어떻게 보면 억압에 대한 얘기, 통제에 대한 얘기, 좀 그런 밀려난 집단들의 소외자들에 대한 얘기들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해석이라는 부분, 특히 역사는 해석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이고 해석에 대한 부분은 기록에 근거하는 것이고 그 기록은 기록 관리의 충실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을 우리가 쳐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한반도에는 오래된 역사서들이 구전으로만 전해지는 것들이 몇 개 있고 그 같은 시대에 중국이나 일본의 역사서를 가지고 우리가 해석하는 자가지만 결국 그는 중국과 일본의 시각에서 표현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100% 믿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도 기록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얘기, 기록이 갖고 있는 의미가 우리는 항상 기록 관리에서 하면 기록은 굉장히 정당해야 하는 것이고 공정해야 하는 것이고 객관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하지만 결국 기록은 주관적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주관적인 사초마저도 실록에 있는 사초마저도 그 주관적인 기록들이 모여서 아무리 주관이라고 하지만 결국 그 사초를 만들어내는 그 사관들이 갖고 있는 어떤 나름대로의 자기 양심은 기준으로 존재했겠죠. 그렇게 해서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또 선별되어질 수밖에 없는 정치적인 행위가 작동한다. 그러니까 놓고 본다면 결국 기록 관리의 역사는 우리의 과거도 중요하지만 현재와 미래에서 기록이라는 매체, 기록이라는 어떤 그 메커니즘이 어떻게 성장하느냐와 그 기록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냐를 놓고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이 시점에서는 개인의 기록들이 소위 우리가 생활기록이라고 하는 개인의 기록들이 상당히 성장하는 시점이고 이제 문제는 그 개인의 기록들이 어떻게 관리되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죠. 많은 플랫폼, SNS 같은 곳에 그런 기록들이 계속 어떻게 보면 흔적처럼 우리 과거에 했던 그런 흔적처럼 계속 쌓여만 가고 있는데 그 쌓여가고 있는 기록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 그 메타 기록을 얼마나 잘 충실하게 만드느냐와 그것이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잘 보존되고 관리되느냐에 따라서 아마 100년 후에 한국의 역사는 또 우리 개인의 역사는 또 다른 해석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미래는 기록 관리라는 것이 굳이 필요할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필요할까라는 의문은 그 기록 관리라는 행위가 이제 특별히 따로 우리가 시간을 쪼개거나 인력을 만들어서 해야 하는 행위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인간의 삶 속에 녹아있는 행위다.
내가 만든 모든 흔적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기록되어지는 그 기록의 방법은 우리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이고, 그 기억이,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AI 로봇을 얘기하면 그 기억이라는 것이, 인간의 기억은 왜곡될 수도 있다고 하지만 로봇이나 또는 AI가 만든 기록은 그 사회가, 그 조직이 원하는, 그 조직이 갖고 있는 철학 속에서 그대로 보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 미래의 기록은 관리라는 얘기보다 그냥 우리의 행위가 기록화되어지는 것에, 무엇을 기록할까에 대한 기록의 생산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고민하는 작업이 중요한 것이지, 애써 그걸 관리라는 이름을 쓰지 않아도 그건 자연스러운 행위가 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록 관리의 역사는 그냥 간단하게, 그래서 우리가 기록을 관리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라든가, 그 속에 우리의 기술의 성장과 그 당시 우리가 했던 문화적 배경, 그 정치적 사건들, 이런 것들이 묶여서 기록이 관리되어 왔겠다 라는 얘기로 오늘의 얘기는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